눈보라가 몰아치는 요양원 앞 세찬 바람이 흰 눈송이를 휘날리며 사람들의 발길을 막고 있었다.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세상,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고독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어머니, 그리고 치매 환자다. 엄마, 여기 꼭 있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다. 가족들이 그녀를 요양원에 두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억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들조차 그의 손에 의해 조작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요양원 직원이 약물을 주며 반복적으로 엄마 괜찮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약물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형제들은 그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위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독자는 분노와 연민, 호기심에 사로잡힌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사랑이라고?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인가? 독자는 질문을 품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인공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속에서 결심을 다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생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3개월 전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의 일이다. 그날은 아들 동민과 딸 제이가 모여 어머니의 치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그녀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동민의 말에 제이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약을 주면 돼.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의 음모는 이미 시작되었다. 동민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빠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그녀를 더욱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약물은 점점 그녀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고 동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가해자의 명확한 악의를 이해하게 된다.
이 가족은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의 고통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잃어버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음산해지고 독자는 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감지하게 된다. 이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음모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생존 본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매라는 가면을 쓰고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치매를 가장하는데 완벽하게 적응해 갔다. 그녀는 매일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무기력하게 보였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본능이 살아났다. 그녀는 녹음기를 구입했고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는 순간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옥자 할머니라는 조력자를 만났다. 옥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는 노인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머니의 결심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런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옥자 할머니의 말은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의 음모를 파헤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로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복수를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옥자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그녀의 반격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아니다. 그녀는 복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어느 날 법무사가 요양원에 방문했다. 그 법무사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동민과 제인은 그 법무사에게 가짜 도장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음모를 기록해 두었고 그 증거를 법무사에게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 진짜 도장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준비해온 증거를 법무사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이제는 제법 큰일이군요. 법무사는 어머니의 증거를 확인하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동민과 제인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놈들. 그 소리에 요양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해자들에게 응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속지 않겠어. 어머니는 그들의 음모를 밝히며 외쳤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경찰이 등장하며 동민과 제이를 체포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서 벗어나며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자신의 힘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동안의 고통을 이야기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지킬 주인공이다.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는 안전하게 재산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꽃이 만발한 봄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음모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임을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분노에서 시작해 해방으로 끝났다. 어머니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며 늦은 각성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노인의 복수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